어제 제가 5등급 1학년 5등급이 2학년 때 4등급 중반,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상승 곡선을 가고 있고, 뭐 이런 영상을 어제 찍었었죠. 근데 그 학부모에게 메일이 다시 왔어요. 그래서 메일을 제가 보면서 이 메일을 그냥 읽어드리고, 그리고 이왕 배우실 때 한번 제대로 배워서 아이를 그렇게 지도해 줬으면, 어차피 나침반을 구독하고 계시니까 보시면 이해가 되는 게 많습니다. 그 아이들 성장에 도움이 돼 주려고 하는 잡지니까요. 그러니까 다양한 배경 지식도 길러줄 뿐만이 아니라 종합적 사고도 길러지게 하고, 또 분석적 사고도 길러질 수 있도록, 또는 과학적 사고도 기를 수 있도록 매달 그런 관점에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력이 발달하도록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보는데 이제 마침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아이들마다 너무 성향이, 그러니까 너무 성향이 아니라 정말로 아이들이 100이면 100명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컨설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엄마가 이렇게 나서서 자녀에게 서로 간에 대화가 될 수 있는 이런 게 된다면, 대신 이제 이렇게 대화가 돼줄 때는 엄마의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일단. 그리고 엄마가 줄 수 있는 것은 살짝 옆에 이 아이가 확산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확산적 사고라는 말을 했죠. 당연히 학생부 종합전 학교생활기록부에 확산적 사고가 들어가 있다면 매우 좋은 언어인 거예요. 좋은 단어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 학부모님들의 글을 한번 다 읽고 나면 아마 우리 이 대통령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신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하는 강점이 알고 그 학생부 종합전형을 줄인다는 생각은 안 하실 것 같기도 합니다. 먼저 이 학부모님의 편지를 먼저 읽고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뭐는 어떻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거는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니까 별 상관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오해고요. 모든 아이들이 다 이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각자의 특징에 맞게, 각자의 꿈의 진로에 맞게, 또 각자의 어떤 성적이나 이런 거에 맞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전의 방식대로 우리가 대입을 이전의 방식대로 한다면 내신 5등급, 4등급이 어떻게 중앙대를 가요? 중앙대 1등급이어야 가는 거 아니에요? 수능에서. 그런데도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갈 수 있다는 게 뭐 때문에 가느냐? 바로 발전 가능성, 잠재 능력, 이런 것들이 로 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런 걸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훨씬 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학생부 수능 정시로 간 애들은 그런 발전이 없냐?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그 그룹이라는 게 있으니까 서로 보고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시로 가도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너무 벅차고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열정적인 조언과 관심은 처음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딸 아이의 미래를 나 혼자 고민도 해보고 잘 따라와주지 않는 아이를 보면서 마음도 많이 아파했는데, 왠지 모르게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아서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안개처럼 뿌였던 학중의 길이 대표님의 영상으로 안개가 걷힌 듯 잘 보입니다. 물론 아이가 체화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어디다 하소연할 때도 없고 조언 구할 때도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한 말씀 정도는 해주시겠지 하고 메일을 보냈는데, 너무도 뜻밖의 좋은 말씀을 든든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고1 때는 진로도 막연했고 의지와 열정도 없었습니다. 그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아이들이 등급이 낮은 거죠. 일반적으로요. 가끔 아닌 아이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 고1 겨울방학 때쯤에 제가 그랬죠. 일본어에 관심이 많으니 그쪽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했더니 그제서야 그럴까 하면서 일본어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학종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6월 달이니까 그러네요. 그죠? 딸아이는 애니메이션을 지금껏 잘 기억하고 계셔야 이따가 제가 이게 다시 읽을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그래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딸아이는 애니메이션을 워낙 좋아해서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습득하고 회화까지 잘합니다. 애들은 좋아하는 거는 이렇게 해요. 그죠? 학교 수업도 일본과 연결하니 스스로도 의지와 열정이 생겨 일본어 첫 시간에 자기가 손을 들어 일본어 부장을 하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내신 과목도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왜 가끔 어떤 분들 우리 아이 만화를 너무 좋아해서 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만화를 좋아해도요 정말 미친듯이 좋아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정말로 미친듯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어떤 흥미 요소로만 쫓는 것이 아니라 가끔은 학문적인 어쨌든 학구적인 그런 것들을 보는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만화도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런 아이도 같이 포함됩니다. 딸아이는 일본 애니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것에 대해 연구하고 탐구해서 우리나라 애니도 세계적으로 알려야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1 생기부에는 이런 관련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와우. 일본어 관련, 인문학 관련 논문 탐색도 일본어 학습과 애니메이션의 상관관계의 주제 논문을 탐색하고 발표해서 2학년 중에 제일 높은 점수를 받아 선생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어 시간에는 영문기사 분석해서 오면 세특에 적어줄게 라고 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집에 와서 뉴욕타임즈, BBC를 막 뒤지더니 일본 관련 기사를 찾아 스스로 분석해서 제출도 했습니다. 반에서 2명이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수학 시간은 칠판에 풀어보기는 반에서 1등을 달린답니다. 참고로 수학은 6등급입니다. 한국 지리 시간에는 보고서 쓰기도 했습니다. 30본론 결론을 일본과 관련한 우리나라 지역을 탐색해서 제출도 했고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 쓰기가 집에서 준비해서 제출하는 수행평가다 보니 가능한 거고요. 물론 세특에도 적혀질 거고요. 국어 시간은 주제 탐구 관련 PPT 작성해서 발표도 멋지게 해서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고요. 동아리는 스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딸아이 혼자 다 짜서 친구들에게 일본에 대해 가르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나침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요즘 일본 관련 기사가 많아서요. 제가 글을 너무 길게 쓴 건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정도의 정보는 알려드리고 싶어서요. 이런 딸아이의 모든 것들이 다 대표님 덕이니까요. 진짜 대표님 복 많이 받으실 거예요.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나침반은 캄캄한 밤바다의 등대입니다. 그 등대를 보면서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잘 따라가다가 그 불빛이 잘 안 보이면 그때 전화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저도 감사드립니다. 잘 보셨고 또 우리 구독자이시기도 하니까요. 저는 이 엄마가 이렇게 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뭐라고 하죠? 학생부 종합전형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전국에는 정말로 이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꿈이 있지만 내신이 떨어져서 못하는 아이들이 있죠. 내신이 떨어진다는 말은 공부를 포기한다는, 물론 일부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일부는 공부를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그런 단초를 마련해서 자신의 진로를 찾아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무슨 광고에 나오는데 딸아이와 엄마가 청소하면서 딸 밥 먹어 하면서 무슨 광고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회사 간다고 하고 좀 있으면 어쨌든 그 영상을 보면 한편의 딸아이의 성장을 아주 잘 만들어진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심히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엄마와 자녀가 대화할 시간이 거의 없죠. 아이도 바쁘고 아이 공부하기도 바쁘고 뭐 이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아이의 성장 과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함께 성장할 수 있고 관심사를 한꺼번에 이렇게 돌릴 수 있겠죠. 왜냐하면 엄마도 자녀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몰랐던 지식을 이 아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배울 수도 있잖아요. 이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소소한 즐거움인 거죠. 같이 크는 거죠. 아니 지식의 성장은 애만 크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크는 거죠. 그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죠. 이 아이, 내 아이의 장점. 이 아이가 모든 아이들은 이렇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누구나가 다 마찬가지예요. 완벽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완벽을 추구하지도 않아요. 저는. 완벽을 추구했다면 제가 좀 더 짧은 영상 만들어서 뭔가를 했겠죠. 이런 유튜브를 만들어도. 저는 이렇게 짜이는 것을 별로 썩 좋아하지 않는 스타일이어서 이렇게 이제 찍고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엄마가 갖고 있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준비해가는 이 아이하고 이렇게 준비해가는 거가 제가 원했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가정 쪽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아이하고의 보통은 이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영상을 우리 대통령도 꼭 봤으면 좋겠어요. 또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도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능 정시에서는 애가 뭐 머리 바꾸서 공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그렇지 않아도 머리가 좋아서 가끔 대화 나누고 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실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이의 진로를 일찍 발견해 주는 게 매우 좋은 거죠. 바람직한 거고. 어쨌든 저의 영상으로 안개가 거친 듯 잘 보인다고 하셨고 또 든든한 백이 생긴 것 같아서 좋았다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엄마의 이 내용을 보고요. 제가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거를 보고 이 엄마에게 제가 하는 가지 꼭 드려야 되겠다. 이 아이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렇게 활동하고 실제로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아이 중앙대 가고도 남습니다. 중앙대 갑니다. 제가 99% 1%는 아닐지도 모르니까.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포기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99% 중앙대는 갈 수 있습니다. 기쁘시죠? 예. 기쁘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99% 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내신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내신 보내느라고 현재 하고 있는 거에 더 많이 학업 부담을 줘서 다른 것까지 못하게 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자신감이에요. 우리 딸 아이에게 꼭 얘기해 줬으면 싶어요. 가능하단다. 아마 학교 선생들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할 겁니다. 그래도 저를 믿으세요. 갈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정말로 매력 있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그렇게 준비해가는 과정이 애들이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 대학원 가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뭐 가끔 술 먹기도 하고 뭐 또 가끔은 뭔가 연구에 가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거하고 같습니다. 아이에게 쉴 틈을 주지 마라. 쉬어야 돼요, 아이도. 가끔은 놀기도 하면서. 그렇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공부, 학업이기 때문에 그것가 주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종을 챙기기 시작했고 뭐 이렇게 발전을 해오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아이가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일본어로 습득하고 회화까지 잘했다고 하니까 이런 내용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참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일본어 부장을 할 때도, 일본어 부장을 하면서도 꼭 혼자서만 잘하지 말고요. 요때 혼자서만 잘하지 말고 일본어의 동아리가 일본어 동아리과란다. 동아리가 있으니까 그 동아리에서 어떤 한 주제, 좀 약간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고, 한 주제를, 아니면 각자의 주제를 모아서 이 하나의 어떤 조금 기획이죠. 조금 더 심도 있는 주제를 나눠서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다른 아이들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통의 주제를 다뤄서 이 한 주제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해 가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뭣도 더 알려주고 무엇을 더 끌어당겨주고, 또 이런 것들이 결국 동료의식이고 공감되고, 이것이 의사소통 능력이고 이것이 발표력이고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누군가는 여태까지는 대충 참여했던 일본어 동아리의 친구도 누군가 이렇게 하는데 애가 성적도 올랐네? 나도 혹시나 그러면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그 아이도 성적이 올라간다고 하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 있다면 굉장히 좋은 거겠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학생부가 어떤 사람들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들어진 것인지, 이 아이가 정말로 갖고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인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요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도 떨어졌어. 아니, 그렇다고 서울대를 넣은 것도 아닌데 한양대도 떨어졌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이런 중앙대도 떨어져. 이런 말도 안 된다고. 경희대도 떨어져. 얼마 전에 한 학교 이런 데 있어요. 중소도시 학교인데 여태까지 한 번도 중앙대를 합격해 본 적이 없는 거야. 중앙대 이상은. 이러니 모든 아이는 다 떨어졌는데, 이 모든 아이는 떨어졌는데 얘는 학생부를 너무 잘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학생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성적도 오르고 이렇게 돼가지고요. 결국 요번에 이미 발표된 대학, 좀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전국 대학이요. 그냥 지방대 말고요. 전국구에 있는 과학대 쪽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기준에는 말이 안 되죠. 선생들이 의외로 고정관념이 많아요. 자기들 기준에 있을 수 없거든. 왜냐면 자기들이 여태까지 준비를 하고 막 누군가를 만들어줬어. 자기네 전교 1등을. 근데도 떨어졌어. 왜 떨어진 줄 몰라요. 아니, 공부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뭔지 만들어진다 그래서 무작정 만들어진다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가끔은 만들어졌는데 걔가 합격한 애가 있어. 그러니 만들어졌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 말에 공감이 되지만 안 만들어졌는데도 알아서 잘 가는 애들이 있어요. 안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갔냐? 바로 그 지점이 이 아이의 역량이 뛰어났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동아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일본 애니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것에 대해 연구하고 탐구해서 우리나라 애니도 세계적으로 알려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우 좋은 자세인 거죠. 좋은 건데 좋죠. 그래서 일본 애니의 역사와 한국 애니의 역사, 또 한국은 애니 말고 뭐라고 하죠? 요즘 이렇게 카툰.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만화는 한 95% 시장이고 카툰이 지금 5%인가 10% 시장뿐이 안 된대요. 또 카툰은 이렇게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이렇게 있으니까 더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이 스마트폰에서 보려고 하는 거에 보면 카툰이 더 맞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 만화를 또 이렇게 프랑스나 독일도 그렇게 유명한 모양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또 좋아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그런 만화에 대한 것들을 뭐 잘 정리를 해서 이것은 뭐가 어떻고 우리나라 애니를 뭐를 더할지, 아니면 꼭 일본어과 나왔다 그래서 일본어과를 간다 그래서 일문과를 간다 그래서 또 일본의 어떤 뭐 역사 문제에 한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게 많은 거죠. 거기에는 또 다른 비즈니스도 있을 거고요. 또 정말로 더 다양한 게 있는데, 제가 콕 꼬집어서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를 안 하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해라고 그러면 애가 좁아지죠. 식견이 좁아지고요. 그 다음에 식견이 좁아진다는 것은 다양한 배경 분야의 지식이 사라진다는 거고요. 애가 역시나 수동적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엄마랑 이렇게 하게 되면 아이가 매우 능동적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역량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별거 차이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훨씬 더 큰 차이를 보일 겁니다. 일반 애들과. 그런 겁니다. 당연히 성적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건 역시도. 왜냐하면 성적이 오르려면 능동적인 학습이 매우 필요하거든요. 그런 자세가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활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힘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 살로 이렇게 붙여져지는 겁니다. 그리고 인문학 관련 논문 탐색도 일본어 학습과 애니메이션의 상관관계의 주제 논문을 탐색하고 발표해서, 야, 이거 하나만이라고 해도 정말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일단 뭐 인서울은 갈 수 있겠어요. 왜냐면 이것만 딸랑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이렇게 적혀져 있다면 다른 것들도 적혀져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까처럼 창체 활동 시간에 있는 것들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창체 활동 시간에 진로 동아리가 있고, 아까 EI 동아리가 일본어 동아리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연계해서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너무 뭐 애니와 뭐만 뭐 이렇게만 연결만 하지 말고, 다만 그것은 좀 더 확산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자료를 찾다 보면 그런 기회 요인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얘기 안 해도.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 시간에 이 BBC 분석해서 여기에 제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영어 시간에는 영문기사 분석해서 오면 세특에 적어줄게 라고 말씀한 선생님의 얘기를 듣자마자 집에 와서 뉴욕타임즈 BBC를 막 뒤지더니 일본 관련 기사를 찾아 스스로 분석해서 제출도 했습니다. 반에서 2명이 제출했다고 하더군요. 이렇다니까요. 이게 학교의 현실인 거예요. 만약 25명이 있는지 30명이 있는지 모르지만 25명이나 30명 중에 이렇게만 적어 온다니까요. 우리 댁에 있는 자녀들이 그렇다고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하면 선생님 입장에서 이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BBC나 이거를 했다는 건 영문을 찾아서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영문을. 그리고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뭐 영어로 작성했는지 뭐한지 모르지만 이것을 이렇게 준비해가고 이것에 대한 영어의 능력치를 가지고 영어로 작성했다고 하면 선생님이 훨씬 더 이뻐하겠죠. 왜냐면 얘가 이제 모를 때는 선생님에게 또 질문하면 돼요. 선생님, 저 이거 다 번역했는데. 그리고 요즘은 번역도 쉽잖아요. 한국말 잘 쓰고 나서 구글에 가면 또 번역도 되니까 이게 문법이 맞냐 안 맞냐는 선생님한테 중간에 가서 선생님 이거 문법이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요건 이렇게 고쳐. 너 이거 어떻게 했냐 근데? 구글 번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보 처리에 대한 그것을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덧붙여지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요즘 공부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공부가 굳이 AI가 다 있는데 뭐 내가 다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창의적이고 대안제시고 비판적 사고 능력이 필요한 거지. 나머지 자료는 어차피 인터넷에 다 있어요. 그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죠, 준비를.
영어로도 그러니까 일본어로 냈는지 영어로 냈는지, 그러니까 영어 시간이니까 영어로 썼으면 더 좋았겠죠. 이렇게 하고 모르는 거 선생님한테 이 문법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면,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단어도 또 알게 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제 제출할 때 맨 뒤에 보면 나 BBC나 뭐를 찾아봤다는 참고 문헌 같은 거 다 넣어놓고. 이게 소논문이에요. 뭐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이렇게 적혀져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인서울 당연히 합격하죠. 그렇지만 이제 내신이 낮죠. 내신은 내가 얼만큼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느냐 없느냐죠. 결국 성적이라고 판단한다면 오산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통해서 그렇지만 학습 역량은 대학에서도 필요하죠. 학습 능력, 그러니까 배운 것에 대한 평가에 대한 시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 아이가 잘 모른다면 대학에서 평가하기도 난감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적도 어느 정도는 올려야 된다는 거죠. 다만 그 성적이 누구나가 다가는 내가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4등급뿐이 안 됐고 내가 열심히 준비했어도 3등급뿐이 안 됐을지언정 그 노력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생부를 많이 보다 보면 점수만 봐도 또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이 아이의 역량이나 그릇들이. 또 이것이 모의고사의 성적 분포를 봐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거죠. 이 아이의 역량이. 그러니까 대학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중앙대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아무나 다 가는 대학 아닙니다. 예전에 수능 볼 때는 공부만 잘하면 갔죠. 근데 만약에 수능으로 들어간 애는 전 그 아이들을 그렇게까지 높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역량은 있죠. 전제가 저는 걔네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을 공부했던 그렇게 해왔던 아이들처럼 학교가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서 간 그런 능력을 계속해서 발휘한다면 당연히, 그리고 이 수능으로 들어간 아이들도 이 아이들 것을 수렴해서 간다고 하면 그 애들도 또 능력을 또 발휘하겠죠. 그 안에도 잠재력은 있을 테니까요. 정시로 간 아이들도. 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이 고등학교 때부터 다져져야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질 거라고 하는 저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전 학생부 종합전형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 보면 반에서 2명이 제출했다고 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우리 학부모님들 자녀들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는 뭐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렇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근데 수학 시간은 칠판에 풀어보기는 반에서 1등을 달린답니다. 와우. 네, 매우 잘했어요. 참고로 수학은 6등급입니다. 네. 공부는 이렇게 처질 수 있죠. 하지만 노력을 해서 등급을 올릴 수 있는 노력은 멈추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멈추지 말아달라. 그것이 잠재 능력이고 그것이 발전 가능성인 겁니다. 그것이 학업 역량인 거고요.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 도전해서 조금씩 더 많이 올려가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하기가 힘들다면 일본어만이라도 아니면 뭐 특정한 과목에서 그거는 1등급을 찍는 거죠. 그게 나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경우에 분명히 가능성이 매우 너무 커요. 이거 다 언제 배우셨어요? 한국 지리 시간에는 그래서 참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제발 좀 우리 다른 엄마들도 다른 학부모 아빠들이 이거 방송 보신다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전에 어제 얘기됐던 게 있었죠. 이 아이가 원래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라 지난 겨울에 이런 일이 있었고 6월부터 본격적으로 뭐를 했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 아이가 수렴하는 기간이 있는 거죠. 이것을 받아들이는 기간이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데 어쨌든 이 학부모는 해낸 거죠. 한국 지리 시간에는 보고서 쓰기도 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을 일본과 관련한 우리나라 지역을 탐색해서 제출도 했고요.
그런데 이건 보고서 쓰기가 집에서 준비해서 제출하는 수행평가 본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우리도 커닝페이퍼를 써가는 문제를 잘 안 까먹죠. 마찬가지인 것처럼 아이가 스스로 검색을 해서 또는 책을 통해서 배운 거 이렇게 한다는 건 좋고요. 또 하나는 제가 어제 호소가와 유지 교수의 뭐 일본 정치 어쩌고에 대한 거 있었잖아요. 그분 거 뭐 책 한두 권 정도는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본어하고 시간하고 상관없이 독서 활동사항에 꼭 기록해 주시고 또 관련된 거를 또 뭐 나름대로 보고서를 써서 또 제출도 하면 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받겠죠. 국어 시간은 주제 탐구 관련 PPT 작성해서 발표도 멋지게 해서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고요.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쌓이게 되면 아이가 역량이 커지고 칭찬을 이제 주위 사람들한테 많이 받게 되잖아요. 이러면 이제 아이가 자신감이 상승이 돼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 성적의 이 몰입도, 그러니까 공부할 때의 몰입도가 매우 좋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이 매우 좋아지니까 당연히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지금이라고 해도 늦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이 아이 분명히 성적이 더 올라갑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이 아이 다만 현재의 성적이 경기도잖아요. 경기도에 있고 보통요 자사고 4등급도요 중한대 뭐 많이 떨어집니다. 중한대 다 가지 못해요. 경희대 다 가지 못하고요. 떨어진 애들 많습니다. 그런데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의 역량에 대한 기록들이 좋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것 같죠. 뭐를 읽어보니까 얘 중앙대는 뭐 99%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를 본 분들은 쉬울 수 있습니다. 그거를 전체적으로 읽고 한 번 쭉 읽고 이렇게 한 두세 번 본 사람이라면 저기 애들 학생부만 봐도 어느 대학 갈 것인지 판단이 조금은 가능할 겁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컨설팅을 하시는 분도 자기 뭐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자기 책상 위에 명문대 합격생 학생부 대공개가 이쪽으로 이렇게 꽂아 있다고 얘기해서 제가 매우 기분 좋은 적이 있었는데요. 어찌됐건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분들이 그냥 보고 느낀 대로 그리고 그것을 평가에만 제대로만 주면 아이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지금 이 주제에 대한 그러니까 그 보고서를 썼고 그 보고서의 제목은 안 써 있잖아요. 보고서 제목도 매우 중요합니다. 보고서 제목이 뭐냐에 따라서 이 아이 역량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주제가 나오려고 했을 것 같으면, 그러니까 보고서 쓰는 요령 이번 11월 호에 꼭 보시라고 제가 꼭 정말 밑줄 치고 또 계속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거가 찼다고 하면 또 다른 것도 보시고 해서 보고서의 제목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고서에 들어가 있던 참고 문헌도 매우 중요하죠. 어떤 내용을 받는지에 따라서 또 그 선생님이 얼마나 그것을 심도 있게 또는 진정으로 읽었느냐에 따라서 평가의 가치도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려니까 사인도 받으라는 얘기였고 뭐 그랬다는 겁니다. 국어 시간은 근데 이게 이런 거죠. 그러면 뭐 사인도 받고 뭐 선생님 귀찮게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죠. 학교는 지금 뭐 우리 때 학교하고 완전히 달라져 있고 또 달라진 게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선생님과의 의사소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에게 질문하고 선생님들하고 의사소통하라는 이유는 선생님과 대화하고 하는 것은 선생님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 집단에서 가장 자신감이 또는 자기 효능감이 떨어져 있는 집단이 학교 선생님들이라 그래요. 그런 만큼 아이들이 안 따라주는 거죠. 선생님들의 리드를. 그죠? 복종하라는 게 아니라 리드를 따라주고 어떨 때는 뭐 선생님이 질문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또 얘기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선생님들에게 그럴 시간을 안 주는 거죠. 아이들이. 예를 들어 떠드느라 바쁘고 까부느라 바쁘고 또 어떤 애들은 이런 거죠.
근데 진정으로 학습을 위해서, 학업을 위해서 이렇게 매진하는 아이들이 오면 선생님이 얼마나 이쁘겠냐고요. 그런 것들이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뭐 누구는 뭐 선생님한테 뭐 알랑방구 끼는 게, 그게 무슨 알랑방구예요. 그게 의사소통 능력이고 대인관계 능력인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눈에 보이는 애들 가끔은 있겠죠. 뭐 그런 애는 정말로 가끔 있는 애들 아니에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스스로 만들었고 모든 프로그램을 딸아이 혼자 다 짜서 친구들에게 일본에 대해서 가르치는 수준입니다. 여기서 나침판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요즘 일본 관련 기사가 많아서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렇게 하시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어떤 특정 주제,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가르쳐 줬지만 무엇을 가르쳐 줬는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제목이. 그리고 그 제목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없었던 사실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사실을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의 그 제목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무엇을 그렇게 했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의 역량평가가 확실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이 아이의 제목만 봐도 종합적 사고력이 있는지, 논리적 사고가 있는지, 분석적 사고가 있는 것인지, 또는 대안제시 능력이 있는 것인지, 또는 비판적 사고 능력이 있는 것인지 눈에 보이죠. 보입니다. 내용을 보면 더 자세히 보이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학부모님에게 물론 고마운 마음에도 했지만 제가 물론 봐줘서 고맙다는 말씀도 해서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저는 모든 아이들, 그러니까 이것을 공식 컨설팅? 공식 컨설팅 1호로 하겠습니다. 제가 공식 컨설팅. 공식 컨설팅 1호가 아닌가? 한 3호였나? 4호였나? 기억은 안 나네. 어찌됐건 공식 컨설팅에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르시면 이렇게 오시면 이렇게 준비해가고, 내신 성적이 지금 낮죠. 매우 낮은 겁니다. 내신 성적. 하지만 이런 자신감으로 하면 성적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네. 정말로 부족하다면, 정말로 성적이 부족하다면, 그리고 그 아이가 정말로 욕심이 났다면, 욕심이 나서 엄마 나 이거 정말로 이거 1등급 따고 싶은데 요게 정말로 부족한데 요것만큼은 내가 한 달이라도 학원 좀 다니고 싶어 라고 한다면 학원도 보내주세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아니면 그런데 이제 학원 가면 시간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뭐 왔다리 갔다리도 있고, 뭐 또는 뭐라고 하지? 요즘은 EBS나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거 활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어찌됐건 저도 매우 반가웠고, 어쨌든 이 아이의 경우에는 제가 공식 컨설팅이라는 걸로 이렇게 올려서 앞으로도 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어찌됐건 어머니 힘나시겠네요. 아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것만 봐도요. 어쨌든 매우 감사드리고요. 다른 학부모님들도 모든 아이들이 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눈높이 얘기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뭐 학년이 1학년인데 저 의대 가고 싶어요. 네, 뭐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방향을 정확히 읽고 가야 된다는 거죠. 요런 말씀 드리고, 정말 이렇게 아이가 잘 따라와 주니까 정말 좋겠습니다. 물론 안 따라올 때도 있어요. 그죠? 왜냐면 내 맘대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아이도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제 말에 개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죠? 어쨌든 잘 해서 아이 교육에 성공하시기 바라고, 딸애도 나중에 잘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